안녕하세요. 브라더스 마인드입니다. 혹시 자본주의 시스템과 돈의 원리를 모르면 나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사실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이 경제적인 무지함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참 전에 봤었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그 대사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했었어요.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보았었고 그저 영화로서 주인공이 잔인하게 매를 맞는 장면을 신기하게 봤던 걸로 기억해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어리숙한 나의 옛 시절에 나도 모르게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친구들과 어울리며 생각 없이 했던 거친 욕설을 섞어가며 말하는 것이 멋지고 그런 것이 인싸라고 생각했었어요.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철딱서니가 없었네요. 아무런 깨달음 없이 당시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계속됐다면 지금도 말끝마다 욕설을 하면서 비속어를 섞어 말하는 것이 멋진 거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며 연기를 뿜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 않죠. 옆에 아이라도 있으면 거의 죄악시할 정도이니까요. 저도 비흡연자로서 담배 연기 냄새 맡으면 굉장히 불쾌하긴 해요. 하지만 제가 어릴 적 8, 90년대에는 가족들이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할 때면 아버지가 제일 식사를 먼저 하시고 저희 앞에서 담배를 피우곤 했었어요. 그때 저희는 계속 밥을 먹고 있었고요. 지금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그 당시에는 그게 당연했었어요. 저도 그게 원래 당연하다고 생각했었고요. 어딜 가나 실내에 재떨이가 있었죠. 버스를 타도 의자 뒤에 재떨이가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술집이나 PC방 같은 곳을 가면 담배 연기가 가득했었고요. 그게 좀 불편했지만 그냥 뭐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던 시절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담배가 몸속에 나쁜 것들을 없애준다고 믿어서 어린아이들도 담배를 피웠다고 하네요.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이런 것으로 보아서 정말 무지하면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배우고 깨닫지 못하면 자신이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 나쁜 것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스스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을 못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MBC 무한도전 프로그램에서 유재석 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인 것을 모르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자신의 무지로 인해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도 그거를 인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계속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내일도 미래에도 선택의 기로에서 매 순간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자본주의와 돈을 바라보면 돈에 대한 원리를 공부하지 않는 것은 자본주의의 나라에서 사는 이상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 무지하거나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고집으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부모님, 배우자,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경제적 무지로 인해 자신만 힘든 건 그나마 괜찮은데 내 자신으로 인해 가족까지 힘들게 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예전에 코인 상장 폐지로 어느 가족의 동반 자살 사건 기억하시나요? 몇 년 전에 루나코인 상장 폐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었죠. 이로 인해 어느 3명의 가족이 동반 자살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가족은 남편과 아내와 딸 이렇게 셋이었어요. 특히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딸은 엄마 아빠가 어디 같이 가자는 말에 그냥 어디 가나보다 하고 같이 따라갔던 건데 같이 그렇게 자살을 하게 된 거죠. 그 딸은 자신의 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부모에 의해 세상을 떠나게 된 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잘못된 경제 지식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자신만이 아닌 가족에게도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더라도 돈의 원리에 대한 무지와 잘못된 경제 지식은 자녀에게 금전적인 가난을 물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대하는 마인드 역시 대물림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 라는 말처럼 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품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부모의 모든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오랜 기간 동안 자녀의 머릿속에 그리고 가슴속에 스며들게 합니다. 이것이 아이의 기본적이고 평생의 성질인 기질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돈에 대해 무지하면 곧 아이도 그렇게 될 확률이 커집니다. 하지만 부모가 돈의 원리를 잘 알고
돈을 귀하게 여기면 자녀도 그렇게 될 확률이 커집니다. 당장 돈만 물려준다고 자녀가 그 돈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물려줄 것이 없다고 해서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그 아이가 돈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가졌는지가 앞으로의 그 아이의 가능성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족들과 반드시 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현재나 미래의 가정경제에 대한 상의를 해나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집의 가장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내가 알아서 한다는 생각은 정말 가족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경제적으로 내 가족을 잘 이끌어 가더라도 만약 나의 신변에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우리 집 가정 경제를 이끌 수 없는 상황이 오거나 하면 그때 가서는 내 배우자가 대신 경제적으로 우리 집을 이끌어야 하고 나중에 자녀가 독립을 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무지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가족들과 그런 돈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지 않고 자신만 알면서 가족을 이끌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나 이외에 우리 가족들은 경제적인 그런 금융 지식에 대한 바보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되도록 가족들과 돈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는 시간을 갖고 현재의 경제 상태와 미래에 우리 집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함께 의논해야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 배우자와 아이들이 오직 자신만 믿고 기다렸는데 가장인 내가 잘못된 경제 지식과 마인드로 인해 미래에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때 이게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남편 말만 믿고 남편이 말하는 비전에 대한 가치에 엄청난 기대를 걸었는데 나중에 까보니까 그게 꽝이었다면 정말 어떻게 그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배우자와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아니면 나는 가족들과 돈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며 함께 공부하고 깨달으며 성장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